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그리고 원래 본전공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학교를 다니면서 필수 교양을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들었던 과목들이 전부 다 전공 과목이었던 거는 같아요. 연극영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부전공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어요. 네, 특히나 디자인 융합학과에서는 어떤 과로 많이 복수전공인 다중전공을 동기들과 후배님, 선배님들을 보고 이제 종합한 결과 저희 이제 교환학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환학생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랑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통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해외 지역 연구를 가면서 만난 언니가 이제 자기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그럼 나도 교환학생 한번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정말 단순한 이유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교 칼로스 테르세로라고 부르는 학교에서 영화 연출 전공으로 1년 동안 수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름 멋있다. 있어 보이네. 멋있다. 괜히 영어가 아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마를로스 거를.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준비할 학우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준비를 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게 본인이 덜 힘든 것 같아서 한 학기 전부터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정보를 수집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영학과에서는 보통 어느 학교로 많이 가나요? 일단 제가 아는 선배님들 중에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이 2분이 계신 걸로 알아요. 리스트를 찾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예체능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2전공으로 다중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학 점수 준비 관련 꿀팁이나 교환학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학 성적을 사실 다들 많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자기가 딱 커트라인 점수인데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제 경험상 딱 커트라인에 있어도 경쟁률이 엄청 센 학교가 아니라면은 합격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학점도 마찬가지로 3.5 이상 정도만 되면은 무난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IELTS라는 영어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는데 토익풀이랑은 조금 다르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학원을 한 달 반 정도 빡세게 다니고 시험을 봐서 6.0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학 성적이 주가 되고 그 이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네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학 점수는 본인이 일단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추리는 게 저의 경험상 학교를 추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합격한 후부터 이제 출국하기 전까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 국가를 가는지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특정을 해서 말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스페인의 경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학교에서 이제 어드미션 레터가 날라오면 그때부터 서류랑 비자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는 날짜를 예약을 해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고 기다리면은 비자가 나오는 형식이었어요.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좀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금전 거래 내역서라든지 내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 서류들도 필요하고 돈이 없는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거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리인 서명 뭐 이라든지 보통 부모님을 많이 세우는데 어른들이 보증을 서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서류들도 막 준비를 했어야 됐고 제가 스페인 비자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약간 썰 같은 거는 비자 준비할 때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근데 이거는 다른 비자를 받으러 가도 한 번씩 보는 서류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 거를 보는데 자기가 5년 안에 다른 나라를 비자를 받고 나갔으면 그 나라의 범죄 경력 회보서까지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영국을 단기 학생 비자를 받아서 3주 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네. Short Term Student 비자라고 써 있으니까 너 영국 비자 받고 갔다 왔네? 영국 범죄 해보서도 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대사관까지 다시 또 가서 대사관 가서 나머지 서류는 다 냈어. 다 냈는데 저한테 이제 영국 범죄 해보서가 필요하다. 그거를 떼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내가 왜 떼야 되지? 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엄청 서치를 막 했어. 다른 누군가가 이제 범죄 해보서를 받은 루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막 신청을 해가지고 EMS 제일 빠른 특급 배송 막 이런 걸로 신청을 해서 서류 2장 받는데 이제 40만 원. 40만 원. 장당 20만 원. 40만 원 들여서 영국 범죄 해보서를 받아가지고 대사관을 굳이 2번씩이나 가가지고 와. 서류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해보서만 딱 내니까 일주일 만에 비자가 나와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페인 대사관이 되게 한남동 좀 산 쪽에 있어요. 되게 막 언덕을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영국 범죄 해보서를 떼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러길래 와 터덜터덜 진짜 터덜터덜 내려오고 범죄를 지르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러면서 3주 동안 품질을 저질러봤자 뭘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저 시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지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음.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차이점이 크게 좀 뭐가 있을지. 스페인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교환학생 하는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스페인 학교들이 공부하는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프랑스 친구들은 그냥 수업 듣고 시험 보고 프랑스는 또 뭐 약간 계절학기 느낌으로 짧게 듣고 끝내는 수업도 있고 길게 우리 한 학기처럼 듣고 끝내는 수업도 있고 약간 종류가 좀 다른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수강 신청도 하고 수업도 듣고 대신에 제가 있었던 그 미디어 영화 연출 전공은 실습도 따로 평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필기시험도 따로 보고 중간중간 과제들도 따로 제출을 했어야 됐었어요. 어머. 뭐 약간 사람들이 교환학생 되게 좀 여행도 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가서 정말 공부만 하다 왔어요. 수강 신청도 제가 또 썰이 있어. 수강 신청 썰은 뭐냐면은 이제 스페인의 포털 같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부여받은 학번 아이디가 홈페이지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어. 레시피를 받았어. 근데 포털 들어가니까 내가 등록한 과목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 수업을 첫 주에 OT 들으러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이제 교수님이 출석을 쫙 부르잖아요. 맞아요. 내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야, 너 왜 네 이름 안 불러?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된 걸 알고 있어서 그러게 약간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들은 교수님이 의미로 조를 짜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출석부에 있는 대로 짜주잖아요. 내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조에 내 이름도 없는 거야. 낯선 첫 학기 딱 들어갔는데 나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없대. 가서 또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국제처에 문의를 남겨놨는데 국제처는 얼마 걸린다 그랬고 나는 어쨌든 이 수업 듣는 학생이 맞으니까 저를 조별에 조 이름에 추가를 해주세요라고 막 구질구질 설명을 해야 돼. 와. 그런 상황을 내가 듣는 수업마다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처음 갔을 때 2, 3주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 교환학생이란 이런 것인가? 와 진짜 빡세겠다. 신고식 제대로 했다. 액땜을 아주 그냥 시게 했어. 수업 방식은 영화 제작 뭐 실습 수업이어도 3시간짜리 강의면 1시간 반은 무조건 이론 수업, 1시간 반은 세미나 해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실습 나가고 기본적인 수업 방식인데 내가 들었던 수업들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수업들도 되게 많았고 보통 영화와 관련된 뭐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 1학년 전공이라 나는 날로 먹어야지 이러고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썩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른 의미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아. 나 잘났어. 약간 이런 교수님 있잖아. 그런 교수님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막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아시아계 교환 학생이 나 혼자였어.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이 원앤올리 아시안 걸이라고 약간 이랬었단 말이야. 아시안 걸? 원앤올리 에이시안 걸이었어. 근데 이제 그 수업에서도 동양인 학생이 나밖에 없었어. 그 교수님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신기했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다 보니까 막 그때 한창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게 막 엄청 떴을 때, 그리고 미디어 전공이다 보니까 애들이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케이팝 좋아하는 애들도 정말 많아. 한 번은 과제로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세이를 써오는 게 과제였어. 근데 영화가 원래 프랑스 영화인데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다 보니까 자막이 스페인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애초에 그거를 영어 강의에 들고 온 것도 나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오늘 이 영화 볼 건데 원어는 프랑스어고 자막은 스페인어다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촥 보더니 뭐 캐나다에서 오네, 너 프랑스어 할 줄 알지? 뭐 됐고, 뭐 미국에서 오네,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중에 하나 알아들 줄 알지? 됐고, 멕시코 스페인어 하지? 됐고, 막 다른 유럽 애들 알아들으니까 너네 됐고, 나만 남았잖아?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너는 프랑스어도 못 알아듣고 스페인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만 봐 이러는 거야.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하라고 줬으면서 너는 일단 그림만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이러고 에? 이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저거 영어 제목 뭐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물어봐서 영어 제목 알아와가지고 그거를 구글에서 서치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영어 한국어 자막으로 봐가지고 과제를 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내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서 봤잖아. 영화 보고 에세이도 써서 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옆에 친구가 더 노발대 말하면서 그치. 지는 한국어 할 줄도 모르면서 왜 애한테 애초에 영어 강의에 엄마. 스페인어 불어밖에 안 나오는 영화 들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한테 그러는 거 정말 루드하다 사람이.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내가 1학년이 아닌 이제 다른 학년 친구들한테 2, 3학년 친구들한테 너네 혹시 이 교수님 알아? 이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 원래 그런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 근데 그 수업 제일 마지막 프로젝트가 우리 조가 내가 한국인이고 친구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고 다른 애는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그러면 우리 조는 케이팝과 케이컬처에 관련한 걸로 하자. 그래서 봤는데 피드백을 하시더니 너무 좋은 주제다 뭐 이러면서 오징어 게임 뭐 자기도 되게 재밌게 봤다.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떠서 자기도 되게 관심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은 미디어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성형 수술을 한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끝까지 그냥 사람이 예의가 없구나. 이런 교수님도 있구나. 내가 여기 와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약간 이랬던 썰이 있어요. 진짜.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한 썰들이 나한테 일어나더라고. 재밌다. 또 뭐가 있지? 나는 오징어 게임을 안 봤는데 나도 안 봤어. 안 봤는데 수업 들어가면은 이제 친구들이 교환학생들 자기소개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자기 기생충을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자기 my favorite movie 이렇게 얘기를 해. 오징어 게임 한창 올라왔을 때는 자기가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재밌게 봤다. 너네도 이런 거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그때 당시에 되게 고맙게도 그런 한류 덕분에 좀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권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하신 거면 언어를 영어가 아니라 어떤 걸? 제가 갔던 이제 카를로스 테르세로는 수업을 들을 때는 영어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문화생활을 즐기러 나갔을 때는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듣는 편이 아니에요. 중국어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언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영어를 굳이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알아듣는 지역은 바르셀로나.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한 달 생활비 또는 뭐 경비는 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유럽권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은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고 스페인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스페인 외의 국가들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지 않는 달의 생활비는 보통 800유로에서 좀 많이 쓰면 1000유로까지 한화로는 얼마? 130만 원 정도? 그 중에 그 월세랑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가 보통 400유로. 나머지는 이제 밥값이랑 놀러 다니는 거랑 이런 거를 보통 그 정도에서 썼고 저는 여행을 좀 다른 나라로 극성수기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사람이라 스페인에서만 있었던 친구보다는 조금 더 쓰고 온 편이긴 해요. 그래서 총 경비로 1,50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는 본인이 제주껏 더 싼 기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제 1,200에서 1,300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 있으면서 학점 인정은 얼마나 받았나요? 2학기 다니는 동안 한 학기 동안 한 6과목 정도씩을 들었는데 인정받은 학점이 17학점. 네? 2학기 동안? 네. 들은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받은 편인데 보통 한 학기만 다녀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9학점, 10학점 정도 선에서 학점 인정을 받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개별 편차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연극영화학과는 이전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서 기준이 없었고 제가 처음에 서류 준비를 했을 때는 그냥 과목에 뜨음이 들어가면은 해주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학과장 교수님이 바뀌면서 새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버리니까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2학기 동안 17학점을 인정을 받았어요. 학점을 인정받기가 되게 까다롭네.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연극영화가 아니라 다른 조금 더 제적으로 규정이 있는 과를 가신다면은 저보다는 조금 덜 고생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생긴 변화가 혹시 있나요?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 보니까 거창한 말이긴 하지만 뭔가를 바라볼 때 예전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고 방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서 꼭 칼 졸업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뭐 한 학기라도 다녀보는 걸 정말 추천하고 경험을 해보고 오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단점은 솔직히 돈이 많이 든다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다 지나고 보면은 정말 좋은 기억밖에 안 남으니까 혹시나 고민이 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와. 그럼 여태까지 다중전공과 교환학생에 관한 정말 많은 썰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일단 2023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국제교류 대학생 선발 인원표를 열어봤는데요. 생각하는 조건들에 맞춰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떤 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본인이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니까 처음으로는 등록금 납부 유형인데 본교 등록금 납부 유형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형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써있죠. 다른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수혜가 불가능함. 인하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비싼 학교 그리고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학기와 무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저는 등록금 납부 유형을 제일 1번에 두고 필터를 걸었습니다. 넘어가서 파견대학 공고를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저의 성적을 예시로 필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ELTS를 취득을 했었고 IELTS 6.0에 해당하는 학교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6.5 제외하고 6.5를 제외한 5.5에서 6.0 학교를 필터를 우선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리스트가 아까보다 많이 줄어요. 다음에 등록금 납부 유형에서 등록금 납부 유형을 본교 등록금 납부로 바꿔준 다음 다시 필터를 보면 옆에 보시다시피 필터가 걸어진 것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두 학기를 갔기 때문에 1개 학기가 아닌 무관으로 다시 한번 필터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필터가 많이 걸려서 처음 봤던 리스트보다 필터가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어요. 권역도 한번 필터를 걸어보면 저는 아시아권보다는 유럽권을 갔었기 때문에 유럽권으로 필터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유럽권에서 본교 등록금 납부 유형으로 2개 학기까지 파견될 수 있는 IELTS 성적이 6.0 이하인 학교를 리스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학교들에서 그 다음으로 어학 세부 요건이라든지 지원 전공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맞는지를 한 번 더 찾으셔야 돼요. 이 학교를 예시로 한번 보자면은 IELTS 같은 경우는 쓰기 5.5 이상, 말하기 6점 이상이라는 IELTS의 세부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위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IELTS의 경우 이치 밴드가 6.0 이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6.0이 IELTS 성적이었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가 5.5였기 때문에 이 학교는 뭐 지원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돼서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전공 관련해서도 본교 전공과 본인의 전공이 일치하는 전공이라든지 지원 불가능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하나씩 다 확인을 하셔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 영화 또는 디자인으로 교환 학생을 나가려고 찾아보니 그 학교에서 디자인이나 연극 영화 전공을 가지고 있고 저의 조건들과 딱 맞는 학교들을 찾다 보니 학교가 딱 2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